안녕하세요. 여리켈리입니다. 오늘은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요거는 롤러예요. 미술에서 쓰는 요런 롤러를 가지고 요 캔버스에다가 멋진 나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나무 그리고 옆에 작품 한번 글씨 넣어 볼게요. 그래서 준비물은 뭐 롤러, 이거는 제가 링크를 하나 남겨 놓을 테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그 링크 타고 구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캔버스, 우리 예전에 다이소 물감 사놓은 거 있죠? 요거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우선 캔버스에 나무를 그릴 건데요. 이 나무는 이 롤러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나무 그리는 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롤러 하나로 간단하게 나무를 그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선 접시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자, 이 롤러를 먹물에다가 이렇게 조금 적신 다음에 접시에다가 이렇게 굴려보세요. 이 롤러를 보면 전체적으로 먹물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전체가 골고루 묻어지게 롤러 전체에다가 이렇게 먹물을 묻혀줍니다. 한 바퀴를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먹물이 묻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캔버스 같은 경우는 흡수가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겠죠. 그냥 말라버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먹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 형태가 굉장히 시커멓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가득 이제 묻혀졌어요. 요거를 옆에다가 이렇게 살짝 좀 찍어주듯이 옆에 롤러를 좀 칠해보세요. 그럼 조금 닦이는 것도 있고 묻어 나오는 것도 있죠. 이렇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까지 나무를 그려가는 거예요. 자, 그려볼게요. 자, 여기 중간에서 여기 떨어진 데서 가지 말고 이 끝에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가다가 너무 일직선으로 가지 말고 약간 끝부분에서는 휘어줍니다. 자, 글씨를 써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다 글씨를 쓸 거니까 나무를 왼쪽이나 오른쪽에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마르기 전이면 아무래도 왼쪽에 위치하는 게 글씨 쓰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자, 쭉 가세요. 그리고 위쪽 가다가 살짝 휘세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휘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요거 좀 일직선으로 가다가 윗부분에 살짝 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바퀴에 먹이 거의 다 썼어요. 그럼 다시 먹물을 묻혀서 롤러로 이렇게 이 나무 옆에 가까이 가서 쭉 올라가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살짝 가볼게요. 여기까지가 한 바퀴겠죠? 시커멓게 나오는데 한 바퀴고 여기가 두 바퀴째예요. 그래서 조금 연하게 나오죠? 자, 이제 다 쓰고 또 이렇게 굴려가지고 먹을 묻혀줍니다. 이젠 여기 약간 교차되게 들어갈 거예요. 나무 역시 조금만 떨어진 채로 들어가다가 이렇게 가요. 근데 나무의 형태는 정해진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형태로 움직여 주시면 돼요. 근데 풀처럼 나무 풀처럼 이렇게 너무 휘어지게 기울어지게 쓰시지 마시고 반 정도는 일정에 가다가 여기서 약간의 움직임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가면 너무 풀처럼 휘어져 있죠. 나무를 그리는데 풀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반쯤 일직선으로 가다가 살짝. 자, 이제 그러면 새 그루가 만들어졌어요. 이번에는 나뭇가지를 그릴 건데 나뭇가지는 이 모서리 부분에만 먹을 묻혀주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똑바로 굴리면서 먹이 묻혀졌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기울이는 거죠.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가쪽 부분만 먹이 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묻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묻혀진 거 보시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나뭇가지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면으로 똑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요 모서리를 향해서 그리는 거니까 얘를 기울여서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방향을 들어가면서. 너무 가시처럼 얇게 그려졌으면 여러분들 조금 먹물을 더 진하게 좀 묻혀가지고 조금 굵은 부분이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몇 개는 조금 굵고 또 나머지는 가늘고 이런 식으로. 자, 1차적으로 그려졌어요. 그러면 이걸 조금 말립니다. 조금 말린 다음에 나뭇잎을 한번 위에다가 올려볼게요. 저는 이제 드라이기로 말렸고요. 여러분들은 자연 건조시켜도 괜찮아요. 이제 나뭇잎을 그릴 건데 다이소 물감은 고체형이라 색을 바로 빼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물을 담근 붓을 많이 좀 이게 주세요. 이긴다는 말이 맞나? 이게 이제 고체 물감을 물을 많이 색깔을 빼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문질러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좀 옮겨 놓고요. 색깔 빼낸 걸 여기다 좀 옮겨 놓고 또 옮겨 놓고. 왜냐면 이제 초록색을 쓴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색깔이 굉장히 쨍하게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색을 섞어주면 좋아요. 다른 색은 노란색, 그리고 갈색 조금 이렇게 색상을 좀 만들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연두색이 나오죠. 그러면 연두색도 만들어서 여기 조금 빼놓고, 그 다음에 초록색, 갈색도 조금 여기다가 빼놓게요. 이제는 맨손으로 해도 되는데 물감이 많이 배어드니까 이렇게 비닐 장갑을 하나 낄게요. 비닐 장갑에서 우선 초록색 묻은 거 있죠? 연두색을 먼저 칠해볼까요? 연두색을 이렇게 많이 머금고 붓에 이거를 내 손끝에다 색을 모으는 거예요. 여기다가 모으는 게 아니고 이 손끝에 이렇게 모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짜세요. 붓을 짜내면 여기에 물감이 모이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짜내면 물감이 이렇게 모입니다. 물감이 여기 손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끝에, 손 끝에 오도록, 손가락 끝에 이쪽 부분에 오도록. 그리고 이 모아진 물감을 여기다가 이렇게 떨궈주는 거예요. 튕겨서. 근데 물감이 많이 없으면 어때요? 떨어지는 양이 적죠. 그래서 물감을 좀 많이 빼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튕겨줍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우리 진한 초록색 빼놓은 거 있죠? 또 진한 초록색을 손끝에다가 모아주세요. 이렇게. 다시 초록색을 떨굽니다. 손끝에 이렇게 짜듯이 해준 다음에 떨궈주세요. 갈색 모아놓은 것도 이제 조금 짜서 튕겨주세요. 전체적으로 위쪽에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물을 좀 넣어서 여기에 묻어있는 걸 헹군다고 생각을 하고 물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물만 좀 넣어서 또 튕겨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덩어리 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이 자체가 마르면서 그대로 작품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장갑은 저는 빼고 이렇게 크게 떨어진 거 있죠? 이런 거는 티슈를 사용해서 살짝만 이렇게 닦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내가 넓은 잎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럼 물을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특별히 문지르지 않으면 우리가 먹물로 지금 그려놓은 나무가 번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붓질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뿌려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나무 가지를 그릴 때 살짝살짝 띄워진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 좀 색을 메꿔주듯이 점을 찍어주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이 됩니다. 옆에 이렇게 막 퍼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콕콕 찍어줬어요. 요 정도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게 이제 좀 말라야 되겠죠? 또 그러면 자연 건조 시켜도 되고요. 저는 드라이기를 좀 사용할 건데 드라이기 사용하는 과정에서 얘가 밀릴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막 물감이 옆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좀 멀리서 이렇게 건조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드라이기로 제가 건조를 시켰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캘리그라피 작품을 넣을 건데요. 글귀가 너무 많으면 여기에 잔잔한 글씨가 꽉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짧은 문장으로 써주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보여드렸던 괜찮아, 다 잘 될 거야를 여기다가 한번 적을 건데 연습을 한번 하고 적어봅시다. 어떤 공식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 우리 첫 번째 줄은 어떻게 됐어요? 아랫줄에 맞춰서 적었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를 다 잘 될 거야 두 줄로 쓸 건지 아니면 다 이렇게 크게 하나 넣어주고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대로 넣어 볼 거예요. 글자가 흩어지지 않도록 모여서 쓰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점이에요. 그럼 이대로 여기를 옮겨 볼게요. 먹으로 그냥 쓰시면 돼요. 완성됐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나무가 완성되고 작품이 완성됐죠? 나무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그려도 다 멋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롤러랑 이 캔버스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제 도장을 찍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캔버스는 도장 찍을 때 여기 부분이 움푹 패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 안 찍힐 수 있어요. 그래서 도장을 손가락을 여기다 대고 위치에 얘를 꼭 찍은 다음에 눌러주세요. 한번 사방으로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작품이 하나 완성됐고요. 나무 작품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고 이제 글씨 또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가로 형태로 공간이 좀 많이 남아있죠? 가로 형태니까 한 요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가로 형태니까 두 줄 정도? 이거는 아랫줄에 맞춰서 들어가고 윗줄에는 글자 수가 많죠. 근데 기적이 됩니다를 제가 적을 거라 여섯 글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조금 강조해 주듯이 크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 크기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죠. 그럼 얘를 다 마르고 난 다음에 밑에 쪽에 넣어가지고 크기를 재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안 말랐는데 이렇게 돼보면 어쨌든 크다 그죠? 뒤에 보이죠? 그러면 더 작게 적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가 맞물렸죠? 이렇게 된 거는 가급적이면 안 나오면 좋은데 좋은 것 좀 해결해 볼게요. 근데 아까 제가 그 회자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시커멓게 막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크릴 물감이나 그 포스터 물감 좀 진한 걸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쑤시개로 거기 부분을 살려줄 거예요. 이렇게 이쑤시개로 하얀색 물감을 조금 빼서
이렇게. 그러면 회자에 동그라미 잘 보이죠? 만약에 미음도 여기가 까맣게 칠해지면 이걸 좀 칠해가지고 형태를 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여나 내가 잘못 쓴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도 약간의 아크릴 물감을 이렇게 칠해가지고 수정 작업을 조금 하셔도 돼요. 근데 먹물이 또 번지니까 여기는 흡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번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또 스나가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나무 작품 2개가 완성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하시다가 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나무 한번 그려보세요.